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가을의 끝자락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기온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은 한 주간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이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을과 겨울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안심 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증가하고 있죠. 원주의 한 산란기 농장에서도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는데요. 그 발생 현황과 지금 대책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우선 2,050억 원을 다음 달 중순에 조기 상환할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회생 신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과 회생 신청 발표를 했음에도 이를 뒤집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적 오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원도는 당초 계획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 기류는 상당한 경륜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527억 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도읍이 86억 원, 시군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품목은 비료와 농약, 시설자재, 종잣값 등 전 품목으로 도는 50%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등 강원도 내 8개 시군에서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됩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 부재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택시 부재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기준에 따라서 33개 지자체는 22일부터 부재 운영을 중단하고 도 내에선 춘천과 강릉, 속초, 철원, 양양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찬반 논란이 좀 치열한데요. 오늘은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안상태 정책실장 연결해서요, 지금 그 상황 또 좀 찬성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번에 강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이번이 4번째라고 하고요. 그럼 3번은 네. 벌써 지금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 과정도 아직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학생인권조례 좀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학생인권조례는 강원도 내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이라든가 강원도의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조례 1조의 목적에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언적 내용은 참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반대 논란도 상당한 건지 좀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2015년, 2018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네 번째 이제 시도되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반대하는 부분이라든가 논리는 같았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차별이나 배제, 혐오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보호자의 뭐 경제적 조건 그리고 학생의 성별, 나이, 언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성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한테 너무 과도한 권리를 보장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성세대의 염려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큰 갈등과 논란의 중심인 포괄적 혐오 표현 및 차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을 포괄적 차별 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죠. 이 평등법의 네네네. 제정을 위한 홍위병 양산이 목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 겁니까? 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과 뭐 논리도 같고요, 그 구성도 같습니다. 주로 이제 보수 기독교의 신앙에 의거해서 성별이라는 것도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남성과 여성의 뭐 결합에 의해서 계속 이제 가족이라든가 공동체가 번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뭐 부부가 가정의 결합에 건강한 토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네.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그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어젠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천부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 문화적인 적응의 어려움으로 다른 그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차별하고 배제하지 말자는 주장을 너무 좀 과도하게 비약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포괄적인 차별 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 차별도 금지하도록 하자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런데 수많은 이것이 뭐 차별 방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하지만은 결국은 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면은 이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허용 기준이 높아지면서 좀 학교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리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좀 쟁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좀 현실적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기존에 3번의 그 추진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예. 또 최근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도의회도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 추진하는 것이 더 그 재정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재정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이번에는 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도교육청이 이제 주관하여 실시해서 도민들 전체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이 있었고요. 작년에 원주 상지여고에서는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해서 소지품 검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지탄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 강원지부에서 학생들과 쭉 대화를 이어온 결과 학생 인권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직도 열악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상기되어야 된다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도의회 의원들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인터넷으로 서명을 통해서 제정하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해서 많이 알리고자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청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청구 제도를 이제 활용한 것인데 네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주민의 0.5%, 유권자의 0.5%가 서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생소한 시스템이고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서명 숫자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한 200명을 조금 넘은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종이 서명을 병행을 해야 되나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명 기간은 6개월입니다. 예. 네. 네. 쉽지 않은 길이군요. 네, 시작부터 네. 그 찬반을 떠나서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까는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한 어떤 차별 금지 문제 이것이 지금 양측의 뜨거운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요. 학생들의 인권이 이미 좀 과할 정도로 보호받고 있지 않느냐. 좀 교권이 이제 그 예전 같지 않게 이제 거의 무너졌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문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대립해서 어느 한쪽이 커지면 어느 한쪽이 작아지는 개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너무 좀 피상적으로 본 것이라고 보고요. 인권이라든가 그런 감수성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배려된다면은 교사들의 직무상의 권한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존중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화가 성숙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교육감도 바뀌었고요. 네. 또 이제 그 도의회 정치적인 위석 비중도 이제 완전히 반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기적으로 활동하시기에 좀 많은 차이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은요, 법령이나 그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교조나 그 교육을 염려하는 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정도를 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정책이 또 네. 그동안의 과정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또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여쭤보는 것이고요. 가령 그 최근에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네. 이 이슈를 두고서도 역시 좀 많은 좀 의견들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역시 그렇습니다. 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평가 방식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이례적인 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정밀하게 또 밀착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정성적 평가를 위주로 하고 정량적 평가는 좀 약간 자제하자면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량적 평가는 이제 이게 수치화되고 서열화되기 쉬운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평가의 방향이 정량적인 평가 말고 정성적인 평가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네. 교육부도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지침에서 그것을 밝혀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기에 그런 그 학생들의 위치를 가늠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좀 답답함을 호소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쟁점이자 갈등이라고 보는데요. 교원 단체라든가 교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학생들의 올바른 또 성장을 위해서 또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돼야 된다는 것을 좀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분명히 이 어떤 수치화된 객관적인 어떤 그 자료로 만들어진 실력 평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목마른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 이것이 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고민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안상태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방범 취약 지역의 주민 보호가 주 목적이라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 안전 취약 지역에 가로등 설치한다는 것인데 좀 사업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원주 호저면 주산리 자전거 도로인데요. 원주촌으로부터 이어져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장소라 이용자가 많지만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던 곳입니다. 이용자의 불편사항 역시 많았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고 야생동물이 갑자기 나타나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는 불편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차량과 도로 이용자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야간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에 후원하고 미랄 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네, 어떤 구간인지 저도 알겠네요. 원주철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지금 저도 이게 좀 많이 어둡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건데 사업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현재는 호저면 자전거도로 1.8km 정도에 설치할 가로등을 제작 중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 정상 운영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임성진 도로관리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사업은 방범 취약 지역의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미랄 복지재단이 주관하여 약 3억 3천만 원으로 LED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넘어져 다치는 등의 불편 민원이 있었습니다. 11월 16일자로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 현재 가로등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가로등 사업 계획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 비교했을 때 1.5배 밝고 또 한 개당 1년에 2,000kW가 넘는 절전 효과가 있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에 그치지 않고 설치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는데요.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로 이 호저면 주민 중 33가구에 생계비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오늘 11월 23일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호저면 주민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호저면 주민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거기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서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등이 없었다 보니까 다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딪힐 위험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이 설치되면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 안심 가로등 사업 외에 원주시는 내년부터 가로등 사업을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민선 8기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가로등 와이파이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을 설치합니다. 원주시의 범죄 취약 지역에 블랙박스 기능이 부착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요. 앞으로의 가로등 관련 사업을 통해서 원주시의 방범 취약 지역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희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역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요. 좀 비상에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동물방역과의 이상진 반려동물 TF 팀장 연결하도록 하죠.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 그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좀 확산되고 예.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전국적으로다가 7개 시도 12개 시군 11개 농장에서 지금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야생 조류에서는 한 52건에서 항원이 건출되었어요. 우리 아까치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는 15일 그 원주시 그 산란기 농장에서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19군데에서 예. 이 농장에서 목장에서 이 발병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한 달 정도 만에 이렇게 좀 이 확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년과 틀리게 그 야생 찻새에서 발병해서 바로 한 일주일 만에 그 농장에서 발생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충북 지역에서 처음 이제 그 확인이 되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뭐 강원도, 경기도, 경북 쪽으로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전염성이 강한 겁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 그 연구 논문 자료에 보면은 네. 그 감염된 닭의 분변 1g이 한 10만 내지 수백만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 잠복기는 통상 뭐 수시간에서 빠르게 3일, 네. 그 공식적으로는 한 2주로 보고 있는데 3일 만에 그 닭에 있어서는 100% 폐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예. 거의 모든 농장들이 뭐 사전에 뭐 살처분되기도 하고요. 좀 굉장히 그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또 일이 확산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지난 13일이군요. 이 원주시 내 이제 산란기 농장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되었고 또 검사 확진 이제 고병원성으로 이 최종 또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해당 농장은 14일 정도 직주가 그 육배수가 갑자기 죽었다고 지금 신고를 하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그 해당 농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차량과 사람을 출입 통제를 했고, 가축박을 추정시켜가지고 인성예찰과 정밀 검사를 시했는데 네. 15일경 그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가지고 그 강원도 전체와 이제 경기도 충북 인접 지역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15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해당 농장 한 6만 7천 수 정도를 긴급 사처분하고 그다음에 계란 32만 개, 사료등을 소각 메모 처리했습니다. 예. 이 주변 농장 같은 경우는 뭐 좀 감염은 되지 않은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한 10km 내 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가지고 그 방역대 농가 한 417호에 대해서 이동 제한과 그다음에 인상 예찰과 정밀 검사를 시했는데 네. 정권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사실 또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변 지역 좀 예방적 살처분을 이제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발병 농가 3km 이내 가금류. 이에서 올해는 좀 완화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게 한 14년, 16년대 때 아마 그 산란계 농장에서 아마 대규모 그 사처분이 이루어져가지고 계란 수급에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농식품부에서 그 질병 등급 관리제를 시행해가지고 그 방역이 잘 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유예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 농장은 뭐 그 정도까지는 거기 사처분 유예 정도로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해 2월이군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발병 농가 3km 이내 가금류에서 1km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률은 이제 완화되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올해 처음 이제 적용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주변 농장들 좀 피해가 또 최악의 경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그 더 이상의 지금 그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끝까지 또 예방책, 이 방역 대책을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도에서는 지금 어떤 예방책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동절기에는 그 예년과 틀리게 좀 전국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네. 도와 18개 시군의 26개소의 그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병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3단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째 도래지 12기소 지역에 대해서 가금 농가와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시키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방역 취약 38개소 그다음에 밀집 지역에 대해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세 번째로는 전업 농가와 가축 도축장 그다음에 계열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 및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발병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는 텃새를 이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텃새들이 또 올해 또 이동량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더욱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이 각 농장별로 정말 소독도 좀 개별적으로 많이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청 동물방역과의 이상진 반려동물 TF 팀장이었고요. 자, 11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